she fall into it. I wanna drift asleep, tangled in your sheets. I wanna hear you say. 안녕하세요, 제이동차입니다. 네, 오늘은 아반떼 AD 차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반떼 AD 1.6 가솔린 차주 27살 재용의 친구입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아반떼 AD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요 아반떼 AD 혹시 어떤 등급인가요? 이 차량은 1.6 가솔린 자연흡기 네. 스마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량의 구입 가격 어떻게 되시나요? 신차가로는 지금 이 차량이 옵션이 안 들어있는 차량이라서 네. 1,500에서 1,600 정도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고차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7만 킬로 주행한 차 가격이 보통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이제 저는 1,080만 원에 네.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량의 보험비랑 한 달 유지비, 뭐 기름값 뭐 이런 거를 포함한 한 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차량 구입하고 첫 해 계산을 해봤을 때는 네. 그때가 25이었기 때문에 네. 견적으로는 200만 원이 나왔는데 아, 보험료가요? 네. 그래서 일단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뒤에 환급 할인으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뭐 운전병 할인이라든지 집에서 운행하던 차를 탔던 경력이 인정이 돼서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따로 이제 환급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한 140만 원 정도 네, 나오는 그 걸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달 유지비, 뭐 기름값이나 뭐 아니면 엔진 오일, 타이어 교체 뭐 이런 게 비용이 들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 들까요?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뭐 유류비는 보통 한 달에 출퇴근 거리 왕복 40km 기준으로 하면은 20에서 25만 원 정도 쓰는 것고요. 뭐 네. 제가 시내랑 고속 비율이 네. 거의 시내 국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감안하고 봤을 때 25만 원 정도 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유류비 외적으로 나가는 돈은 엔진오일비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기름값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 출퇴근 말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뭐 데이트를 가실 수도 있고 했을 때 혹시 한 달에 그럼 몇 킬로 정도 타시는데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까요? 계산을 안 해보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 거리만 했을 때 한 2,000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주말에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는 2,500, 한 3,000 사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운행 한 거리가. 달에? 네, 그 정도 감안했을 때 유류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3,000km 정도 타시는데 기름값이 한 25만 원 정도. 그러면 혹시 연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의 고속도로를 탈 일은 많이 없고 네. 국도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차가 많이 막히는 국도도 아니라서 네. 보통은 한 출퇴근도 한 15에서 16 정도. 그리고 뭐 타 지역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간다 하면은 7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연비가 상당히 좋네요. 거의 뭐 하이브리드급으로 연비가 좋은데요? 제가 또 잘 밟는 스타일도 음. 아니라서 네. 이제 최대한 이제 탄력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연비가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비 말고 또 이어서 장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이 차량은 이제 저의 첫 차라서 네. 장점밖에 눈에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차량 컬러가 네이비 색상인데, 네. 근데 중고차 구매를 하러 가면은 보통 흰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뭐 렌트카처럼. 네, 그래서 다른 색상보다 흰 차가 더 비싼 것도 좀 있고, 네. 오히려 흔한 색상보다는 네. 좀 흔히 보이지 않는, 물론 차는 흔하지만 그래서 이런 색상을 골랐고, 또 오히려 이런 색상이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비교적. 그쵸, 그래서 중고차로 구입할 때는 또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색상 자체가 네.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장점은 연비. 확실히 사회 초년생한테는 이만한 장점이 또 없는 것 같고, 네. 또 제 스타일이 밟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 출력 정도 1.6 정도면은 네.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차 그래도 추월할 때가 또 있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잘 가고. 스포츠 모드를 쓰면은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더 바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에코 모드 쓰세요? 아니면 그러면 그냥 아무 모드 안 쓰세요? 아니면 뭐 스포츠 모드 쓰시나? 저는 그냥 노말 모드로. 노말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에코 모드를 한 달 정도 주행을 해봤었는데, 네. 결국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노말이 그래도 조금은 더 밟는 대로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말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에코 모드랑 뭐 스포츠 모드랑 차이가 그렇게 있나 들지 않나요? 그냥 기분이 막 그런 거지. 차는 안 나가는데 오히려 막 내가 더 밟으려고 하면
에코모드가 오히려 RPM 더 쓰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그죠? 저도 차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차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면은 네. 바로 그렇죠? 스포츠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2000 RPM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 거의 2000, 2500을 안 넘기려고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운전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장점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물론 이 준중형급에 맞는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트렁크가 넓다. 캠핑을 많이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네. 혼자 사는 뭐 사회 초년생한테는 딱 적당한 사이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실내 공간도 또 넓잖아요, 사실. 여기 레그룸도 보면은 뭐 웬만한 중형차급으로 잘 나와서. 뒷자리 사람을 태워도 불편하다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죠. 그러면은 한번 단점 자랑해 주세요. 이게 조금 장점에서 얘기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부족하지 않은 출력인데 네. 갑자기 추월을 할 때나 이제 급 가속을 할 때 특정 단수에서 이제 변속을 못 하고 네. RPM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가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이 타이밍에서 그냥 변속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1, 2초 있다가 갑자기 변속이 돼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자연흡기 때문이 아닐까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자연흡기 때문보다는 미션이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살짝 아쉽지 않을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면 이 미션에서 오는 그 뭐 꿀렁이거나 뭐 저단에서 뭐 이런 느낌, 뭐 혹은 고속 갈 때 갑자기 꿀렁 뭐 이런 느낌은 못 받으셨나요? 그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탄력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 브레이크를 안 밟기 때문에 저속으로 갈 때. 저속으로 가다 보면 확실히 꿀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가 좀 심하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죠. 동호회를 근데 뭐 찾아보고 물어봐도 그냥 이 급에 맞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미션 이 단수 이렇게 딱 꿀렁이거나 이럴 때 그게 충격이 뭐 자주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미션 오일 갈면은 조금 그게 좀 완화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정확하게 그 비교를 할지는 못했는데 제가 차를 사고 바로 오일류는 다 갈았거든요. 어쨌든 갈고 초반보다는 확실히 좀 최근이 조금 더 증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단점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 상황에서 준중형 차급으로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이제 단점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첫 차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 튜닝한 곳이 혹시 있으신가? 있다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튜닝한 곳이 물론 있죠. 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차 사자마자 가장 빨리 한 튜닝은 뒤쪽에 머플러가 수도꼭지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뒤에 범퍼 아래쪽을 잘라내고 한 구짜리 이제 머플러를 사제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막 소음을 내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막 우르르 막 이런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죠? 밟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멋으로. 디자인으로만 했었고 그리고 또 옵션이 트림이 낮다 보니까 전조등이 이제 누런 할로겐이죠? 전조등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LED 사제 LED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튜닝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더 안 하려다가 또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깜빡이도 LED로 나와가지고 그게 합법인가요? 그것도 다 인증이 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 깜빡이는 다 그렇게 튜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체 가서 튜닝을 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제가 다이로 한 부분은 이제 겉에 손잡이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 이제 다 앞쪽에 은색 그런 무광 크롬이처럼 보기 싫어서 블랙으로 다 감췄죠. 이 그릴도 블랙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릴은 그것도 업체 가서 하신 건가요? 블랙 랩핑을 했고 그다음에 앞뒤 엠블럼은 이제 주문을 해서 붙였죠. 이 차에는 크루즈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들 보시면 우측 부분에 리모컨 부분이 아예 깔끔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모비스에서 제품만 사서 그대로 바꿔 끼기만 하면은 이제 크루즈 기능이 내장이 돼 있다고 하길래 버튼만 갈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튜버 회사원님께서 그렇게 튜닝을 하셨었죠. 그렇죠. 거기서도 봤었고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그리고 휠도 바꾸셨잖아요. 휠은 기존에 15인치 그냥 깡통 휠이었는데 원래는 순정 휠로 인치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이제 다 저는 블랙 휠을 선호하는데 이제
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휠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싸제로 음. 휠만 무광 블랙으로 튜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튜닝 하신 내역들이 막 물론 서스펜션이나 뭐 브레이크 뭐 이런 튜닝을 하시진 않았지만 네. 혹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제 튜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튜닝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말하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혼내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한 100만 원,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죠. 네. 차 사고 뭐 썬팅도 아예 새로 하고 했으니까 네. 한 150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차를 사면은 돈이 진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막 차 그렇죠. 꾸미고 싶고 막 뭐 하고 싶고 뭐 바꾸고 싶고 막 정말 짜잘짜잘한 거여도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렇죠? 근데 그만큼 매일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다? 손해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차로 다른 분들이 이 아반떼 AD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추천을 하실까요? 첫 차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저는 당연히 추천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아반떼 AD가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CN7 전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N7의 디자인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느끼질 않아서 오히려 이 디자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반떼 AD 타도 네.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를 튜닝을 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차가 정말 좀 이뻐요. 막 이렇게 과한 튜닝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밋밋했던 아반떼 AD를 조금 이렇게 딱 살짝 디테일업 했다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정말 이쁜고. 그럼 혹시 이 차량과 혹시 다른 뭐 고민한 차량이 있으실까요? 구입하실 때? 저는 처음에는 뭐 같은 급인 K3를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가격을 모르고 저는 음. 지금 나오는 K3, 페이스리프트 전 네. 모델과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아반떼 AD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K3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비쌌죠. 그때 K3랑 비교를 할 거면은 이제 삼각대랑 비교를 했어야 됐고 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네. 이제 아반떼 AD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 K3 타시는 친구분하고 이게 이렇게 그 분이 뭐 아반떼 무시해도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아반떼 AD 탄 이후로 네. 현대에 푹 빠졌습니다. 다음 차도 현대신가요? 네, 기아는 정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 영상 그대로 네. 기아는 별로다. 기아는 별로다. 현대가 최고다. 저 네. 평생 아마 안 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입 후 사람들의 반응, 뭐 내부나 아니면 외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일단 제가 외관을 네. 거의 뭐 블랙으로 많이 색을 입히기도 했고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튜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뭔가 손을 많이 댔구나 라고들 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은 근데 이쁘다, 차 좋다 네.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못 들어보셨다. 네네네. 아, 그렇다고 뭐 차에 대해서 안 네. 좋게 평을 한다거나 음. 그런 부분 또한 없어서 그렇죠. 누가 막 아반떼 사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적당한 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큰 반응이 없지 않나. 아니면 간간히 색상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해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정말 이뻐요. 네. 또 가까이서 보니 저도 몰랐는데 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사회 초년생 그리고 뭐 대학생분들도 사실 아반떼 AD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좋은 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네. 물론 뭐 지원이 있다면은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는 좋아하지만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네. 굳이 신차를 사지 않고 네. 중고차를 본인이 예쁘게 꾸며가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것도 낭비하지 않고 소소하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AD 저는 강추합니다. 좋은 말 해주셨어요. 진짜 아반떼 AD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동차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